소리가 되게 별로 좋진 않은데 소리가 낫겠습니까? 이쪽은 어떠세요? 두 번째 뵙습니다. 지난번에 오시지 않으신 분,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주식회사 저스티스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그 서면결에서 위조 방지 대책위원회라는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서면결에서 위조 방지 대책위원회라는 카페명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자기 권리를 찾고 싶어도 결국에는 가장 장애물이 되는 건 뭐냐면 모든 범죄와 잘못이 형식적으로는 조합은 통일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의결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내막을 살펴보면 그 OS용을 동원해서 총회를 개최하면서 OS용을 동원해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의결권의 대다수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이 여러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전에 OS를 통해서 어찌 보면 OS들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여러분들한테 총회 홍보 요원을 빙자해서 홍보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또 조합에서 어떤 안건을 올려도 그 안건을 여러분에게 찬성을 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 일반 총회 성원 요건인 50%가 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사업비를 좀 올리려고 하면 사업비를 10% 이상 증액을 시키려고 할 때는 제적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업비 올리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압도적인 지지로 사업비가 인상이 된 걸로 그렇게 총회 자료는 대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초창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그 3분의 2가 되지 않았다 그래갖고 50%만 실수로 OS들이 50% 정도가 조금 넘긴 수준에서 받는 바람에 어느 아파트 단지를 3,600을 증액했던 게 무효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런 게 법원 판례를 통해서 많이 정착이 됐는데 요즘 그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OS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그런 패소 판결이 나면서 알고 나서는 70% 80%로 맞춰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구역은 아니지만 그 다른 구역 같은 경우 보면 왕십리의 모 구역은 지금까지 총회를 13번을 했는데 그 중에 역대 투표율 1, 2, 3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13번의 총회 중에서 첫 번째로 지지율이 높았던 총회가 사업비를 2,600억을 올리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82% 정도의 지지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 뭐냐면 580억 정도 올리겠다고 하니까 79% 정도가 지지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60억 정도 올리겠다고 하니까 77%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안건은 50에서 6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수치만 놓고 오면 그 지역 조합 사람들은 사업비만 올리면 환장을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총에 적극적으로 올려가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자체가 가공된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3분의 2를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를 좀 과다하게 올렸다 싶으면 너무 많이 손을 댄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서면결의서 위조를 막지 못하면 OS 비리를 막지 못하면 여러분은 조합을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결의서 위조 방지대책위원회라는 그 다소 촌스러운 이름의 장황한 카페를 만들었고 그러나 거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OS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합에서 어떻게 조합이 불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쭉 제가 설명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글로 쓰다가 좀 사람들이 잘 안 봐서 글을 좀 어려워해서 제가 최근에는 그 전에도 다른 조합에 설명할 때는 자기들끼리는 뭐 동영상 같은 거 찍고 했습니다만 제가 요즘은 그냥 설명하는 거를 간혹 기회가 있으면 찍어서 제 카페에도 올렸더니 훨씬 더 보기가 편안한 모양이에요. 말로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 조합도 내일 모레 총회를 앞두고 있어서 그 총회가 의미하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 조합이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시면 내일 모레 총회를 과연 여러분이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지금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모이셨을 텐데 여러분들만 반대하고 스스로 깨우치면 여러분들이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조합원의 50% 이상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판단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촉박하죠. 4월 29일 날 총이 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 조합에서 해왔던 내용들을 사업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월 29일자 총회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영상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조합의 비대위 활동을 한다는 분도 아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그래.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많은 비난을 하고 돌아다녔지만 명예훼손을 아직 저는 고소한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고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명예훼손죄를 벗어나려면 그 내용이 오로지 진실에 관한 것이고 사실이고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덜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그 구속된 날짜에 보도를 해도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국민들의 전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허위사실 얘기하면 저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왔지 저는 여러분 조합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단지 여러분 조합원들의 이익이 무엇인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것은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저하고 만나갖고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가리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고소하면 여러분이 고소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면 백도 쓰고 할 거기 때문에 수사기만 아마 단축시켜줄 겁니다. 그쪽에서 저를 처벌하기 원하는 쪽에서 그때 가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에서 제가 대신 해명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같은 건 비밀스럽게 할 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비밀스럽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지 않죠. 제 카페에도 제가 나름대로 동영상을 찍어서 좀 올려볼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제 카페를 많이 소개해드려도 제 카페에 가입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돈도 안 받는데. 여러분은 창립총회를 2007년 8월 18일자로 했더군요. 근데 이 창립총회는 원래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OS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2007년도 이때는 80% 동의였죠. 자, 80%를 그 당시에 인감 증명해서 동의서를 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었습니까? 80% 동의 받는데 혹시 아세요? 어떤 조합은 뭐 2년, 3년 이렇게 걸리기도 했는데 여러분은 숫자가 조합원 수가 많지 않아서 그래도 한 몇 개월은 소요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창립총회를 한다고 공고하고 나면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뚝딱해서 50% 이상이 동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영화 같은 걸 여러분 보셔도 진짜 경찰관의 생활이 24시간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근데 영화로 보는 경찰들은 되게 멋있죠. 왜 그러냐면 가짜라서 멋있습니다. 전쟁 영화로 보도 되게 재밌고 멋있습니다. 주인공이 잘 죽지도 않고. 근데 실제 전쟁은 그 정도 재미가 없습니다. 가짜가 훨씬 더 그럴싸하고 멋있습니다. 총회에서 여러분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뚝딱하고 창립총회가 통과가 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여러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유일하게 지키려면 여러분이 투표에 참여하고 의견에 참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은 사업 내용을 잘 모르죠. 그런데 총회 진행자가 이 나쁜 안건을 올려놓고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첫째는 여러분이 조합원 총회에 열심히 참석하셔야 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총회를 진행하거나 이걸 주도하는 사업을 주도하는 쪽에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총회 자료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문제가 됐던 안건들만 그냥 하나하나 빠르게 제가 지적을 해줄 텐데 만약에 그렇게 총회에 그런 안건을 올린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지만
총회 사회자가 와서 이 안건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했더라면 여러분은 그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얘기도 그렇고. 그러면 조합에서 하는 일을 누군가가 잘 모르면 사회를 보는 사람이라도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 사회를 봤더라면 이런 나쁜 안건들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고 한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는 조합의 잘못을 지적해주거나 조합의 잘못을 지적하는 조합원 총회 사회자가 있다는 얘기를 아직은 들어본 바가 없고 제가 총회 사회를 보는 동영상을 수백 개를 봤습니다만 정말 한결같이 조합에서 올린 안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만 내놓습니다. 그것은 그 분야의 어떤 법률과도 마찬가지고 이 계통의 전문적인 사회꾼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올렸던 안건에 대해서 오늘 좀 지적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조합이 마지막으로라도 관리처분 만약 변경총회를 앞두고 있죠. 관리처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헌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달라. 쉽게 얘기하면 그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과 처분계획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주택은 내가 얼마의 평가를 받아서 이쪽으로 조합으로 양도를 하고 조합이 새로이 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음에 있어서 내가 얼마의 차익을 부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재산을 과거의 것을 얼마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부담해야 될 여러분이 사업비가 상호간에 어떤 변경이 있는지 과연 여기서 우리에게 관리처분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과연 그 사업비가 들어간 게 맞는지 여러분은 제발 조합이 지금까지는 그냥 조합이 이끄는 대로 왔다 하실지라도 끝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 돈을 맡겼으면 남았는지 부족한 것인지 부족했다면 왜 부족한 것인지 그것은 마지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것이냐 말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계산하자 그러면 계산을 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해임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조합을 만들면 여러분 스스로가 계산을 하고 여러분의 대표자가 들어가서 그 계산을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면 지금 들어가는 대표자는 빚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내 돈을 손으로 찍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했던 것을 제대로 했는지만 밝혀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어도 여러분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 설명회를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조합원 중에 그 사람을 빨리 보내서 정산은 그 사람 손으로 하여금 여러분 앞에 속 시원하게 정산하도록 여러분이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늘 회의 요구서를 지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뭐하고 요 내용은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아서 발췌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여기에 발췌를 한 것이라서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따가 설명하시게 될 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을 것이며 그 외의 것들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여러분이 그 외에도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설명회가 끝난 뒤에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립총회부터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창립총회를 할 때 처음에 어느 조합이나 창립총회를 하면 정관안을 여러분에게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 지금 통보가 됐네요.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재건축 재개발 표준 정관이 2006년도에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상당 부분 엉터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엉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 뒤로 도시정보법도 수차례 개정이 됐는데요. 2003년 7월 10일 날 발효된 이후에 아마 대한민국 법률사상 이렇게 단기간 내에 시행한 10년 만에 50회 이상의 법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법률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주 변경을 했으면 법률이 참 지금 좀 완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을 만드는 정책을 집행하는 국토교통부도 아직 실체를 모르고 있고 이 법을 국회에서 의결해주는 분들도 아직 모르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마저 정신줄 놓고 있으면 재산을 싹 나갑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 어느 정도는 건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10조에 보면 1항에요.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항을 보시면 임원의 선임 및 피선임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합원들이면 누구나 내가 임원으로 될 수도 있고 임원을 뽑을 수도 있는 자격이 있죠. 당연하죠. 조합원을 걸리죠. 그런데 그리고 10조 2항에 보시면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호가 뭐냐?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서 배우자나 직계 정기속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외 거주자가 대리인을 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조합원의 권한은 자 평등합니다.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고 임원을 선출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출할 권한은 여러분이 가졌죠. 그런데 여러분 임원으로 한 번이라도 입후보하라고 조합에서 지금까지 창총회 이후에 임기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15조 3항에 의해서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여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 끝나면 임기를 비우면서 여러분에게 누구나 조합원이면 누구나 임원의 피선임권이 있으므로 임원 입후보 등록하세요하고 조합에 공지한 적 있습니까? 없죠. 임원 연임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럼 15조 3항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됐습니다. 연임이라는 얘기는 연달아서 총회 의결을 받으면 계속해서 2번이고 3번이고 할 수 있다는 의미지 우리만 하는 것이 연임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조합원들의 후보권을 제한하면서 나만 계속 나가는 걸 연임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독임이겠죠. 연임이 아니라 그거는. 연임은 중임은 2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연임은 계속 할 수는 있는데 남이 못 나오게 해놓고 대신하는 것을 연임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합이 정관을 안 지켰다면 왜 안 지켰을까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10조 2항에서 권한의 대리행사는 금지되고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리행사 꼭 하고 싶으면.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에 총회에서 서면 결의서를 OS가 걷어서 여러분한테 걷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갖다 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행사라고 하죠. OS가 여러분들의 직계 좀비속이나 친척이었습니까? 전부? 직계 좀비속이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OS를 했나요? 돈 주고 외부인이 들어왔죠? OS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정관 규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리 행사를 못하게 돼 있는 자에게 대리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용서함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이 다음에 이제 참담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그 창총회 정관에서 지적할 것은 여러분이 정관은 32조 7항을 보시면 여러분이 조합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그걸 옛날에는 예산회계법 이렇게 불렀었던 법입니다. 국가가 어떤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법 10조에 보면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모든 용역업체를 뽑으면서 경쟁 입찰에서 뽑으신 적 있나요? 여러분이 총회에 갔더니 입찰함을 딱 열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면서 A 업체는 얼마, B 업체는 얼마, C 업체는 얼마 해서 가장 낮은 여러분의 의견은 낮은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라고 정했고 여러분 총회장에서 입찰함이 개봉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줘서 용역업체가 선정된 적이 한 번이나 있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간 용역비는 그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 용역이 적정한 것인지를 두 번째로 하고요. 그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조차도 여러분은 모릅니다. 과연 그런 계약이 필요했던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 그 계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피해를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용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창립청에 만들어줬으면 좀 보시고 관심도 가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관심을 안 갖게 되냐? 여러분 조합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조합도 그러니까 그러려니 했던 겁니다. 창립청에서는 그냥 대충 보겠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놀랬던 건 뭐냐면 이사감사를 창립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기부를 봤더니 여러분 조합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 조합도 제가 처음이라서 제가 굉장히 많은 조합을 보게 되니까 조합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조합은 이것을 잘했고 이것을 잘한 건 없습니다. 어느 조합이고. 근데 어느 조합에는 정도의 비리의 정도가 게이지로 따진다면 뭐 한 7, 80대는 조합이 있는가 하면 뭐 90, 100, 120
150 뭐 이렇게 되는 조합이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여러분 조합에 좀 특이했던 거 여러분 조합은 제가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습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없는데 저는 여러분을 안 나기 위해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창립총회 때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님은 등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랬나요? 감사로 여러분이 선출했고 연임까지 됐는데 등기를 안 합니다. 책임지기 싫었을까요? 보니까 끔찍해서 내가 이거 감사 잘못했다고 지적당할까봐 그랬는지 여러분은 감사가 없는 조합의 형태로 실제로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감사가 없다가 마무리할 때 끝에 가서 여러분한테 나 감사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2013년 10월 17일 작년입니다.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때 총회에서 연임을 벌써 몇 번째 연임을 하고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감사가 등재가 됩니다. 등기부에. 참 묘하죠? 여러분들 이해 갑니까? 하도 조용하니까. 어떠세요? 그런데 2008년도 그래서 참 일단 창립청회부터가 이상하게도 감사가 법인의 등기에 등재가 안 되면서 이상하게 업무가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감사님들이 무슨 일을 안 하셨냐? 하셨습니다. 2008년도 총회 자료는 그 감사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사실은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좀 한이 없는데요. 창립총회 때 여러분들이 사업시행계획건이 올라옵니다. 사업시행계획건은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건이 올라오는데요.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야만이 조합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득합니다. 사업시행자만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탄생도 하지 않았는데 사업시행인가건도 창립총회 때 올라옵니다. 그러고 인가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구청에서는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간혹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구청 가서 항의하는 경우를 봅니다만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구청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놈들한테 가느냐고. 그놈들에게 뭘 기대할 게 있어 가느냐고. 구청은 그런 데입니다. 대한민국 구청은. 앞으로 여러분 구청과 또 소송을 하셔야 될 게 있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이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나서 시행자 지위를 먼저 득한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이때 사업시행은 그 조합원 총회 동의가 아니라 여러분 50% 이상이 인감증명을 받아서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인가가 났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조합 설립 인가할 때 미리 인감증명을 넉넉하게 몇 통 받아놨다가 그걸로 아마 써먹었을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조합들이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인가 함부로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안건 중에는 별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2008년도는 정기총회인데 임시총회구나. 왜 정기총회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기총회는 없나요? 2008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총회만 자료만 가지고 설명드리자면 종교보증 관련의 건 돼 있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제안 사유는 구역 내 종교보증 관련 지금까지 진행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 및 추후 협의할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결의를 구하려고 하면 총회가 뭐 해줘야 여러분이 결의하지 말입니다. 저하고 총회장님이 10%도 안 갔을 텐데 보나마나 2005년도 이후에 그나마 현장 참석을 10%를 해야지 그 전에는 몇 명만 와갖고 그냥 두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여러분 총회 자료는 지금 제가 일일이 지적할 수 없지만 계속 보면 제목만 있고 내용도 없습니다. 뭘 의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보증을 어떻게 했답니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돈인데 종교보증을 뭘 어떻게 했나요? 주소를 옮기는데요. 네. 70억 준다고 했거든요. 네. 그 예전 학교요. 예. 그 70억을 주고 그 땅하고 이 땅하고 이렇게 맞바꿔서 그림을 좋게 말하자면 한다고 그랬는데 그 종교부지가 뭐 2,300억 뭐 몇백억인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거 옮기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건이 그 당시 기억을 되살리면 70억을 주는 건이었습니까? 이 건이? 네. 그런데 요거는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구역이나 언제부턴가 종교부지가 들어가면 너무 부당한 가격으로 종교부지를 협상을 하고 지맘대로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총회자를 보면 분명히 이때도 종교부지가 미리 등장하는데 이 종교부지는 도대체 얼마를 줬는지 여러분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총회 자료가 없으니까. 다행히 기억하시는 조합원이 한 분 계시긴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70억을 줬다. 이게 적정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적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은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만 처분하거나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여러분 총회해갖고 이거 누구한테 얼마 주자, 이 사람 좀 더 주자 이런 결의를 할 수 있느냐 하려고 하면 이렇게 별건으로 잡는 게 아니라 관리 처분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적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나마나 불이익을 여러분이 받았을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70억을 줬다면 실제로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데 70억을 준 겁니까? 실제로 좀 더 낮은데 많이 줬다고 하실 말씀이신가요? 아니 70억으로 합의를 봤다고. 이게 합의를 봤는데 원래 그 금액이 적정하냐 이 말이죠. 아니 저는 모르죠. 근데 네. 더 많이 들어간 금액이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별도 안건을 잡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등기도 안 돼 있던 감사님들은 2009년도 정기총회에서 여러분에게 2009년도 자료죠. 7월 20일 2009년도 3월 먼저 순서대로 할게요. 3월 정기총회 봤더니 여러분 조합이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규정에 맞게 합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감사 세 분이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공지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조합은 아무튼 감사님들 의견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업장 계획을 또 변경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주관리 철거 업자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것. 그 전에 2008년도에 여러분한테 총회를 한번 올리긴 올렸습니다. 뭐냐면 철거 업체를 무슨 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데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비교 견적에 의해서 했겠죠. 입찰이라고 하면 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함에다가 누구도 모르게 넣어놓고 그날 까서 총회장에 까는 겁니다. 철거 업체 선정은 대의원에 이따위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의원회나 이런 데서 만약에 입찰함을 배봉했다 하더라도 그건 가짜 입찰일 것이고요. 비교 견적을 넣겠지 차마 입찰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철거비가 꽤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을 했더라면 절대 그 금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 계약이. 그런데 어쨌든 고가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 기가 막힌 짓을 해놨습니다. 철거에서. 그런데 계약 추인의 건 실제로 추인이라고 하는 뭐냐면 2009년 이게 3월 19일입니다. 여러분 총에 올라온 거. 그런데 철거 계약을 여러분 조합이 해치운 건 2008년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날 계약은 했고 여러분에게 총에 올라온 건 2009년 3월 아까 19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요. 여러분이 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그 용역 계약에 관한 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건은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24조 9시정글 24조 3항입니다. 3항에 총회 결의 사항 중에 쭉 나오면서 3항 5호에 가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거야.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에는 철거 예산이라는 게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사전에 조합원 총회에서 의견을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총회 의견을 거치게 돼 있는데 도시정비법에는 그러면 언제 거쳐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때 언제 거치라는 말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사전 의견을 의미하고 그럴 때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나 계약적인 금액을 여러분에게 고지하고 계약이 왜 필요하고 어떤 계약이고 그 내용은 어떻고 총량이 얼마고 평당 얼마인데 철거비 평당 얼마인데 총 몇 평이어서 총 얼마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어떤 방식을 해서 선정을 했고 사실은 입찰하게 돼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입찰하면 오늘 철거업체가 몇 군데가 참여했으니까 입찰을 값시다 해서 까서 여러분이 가장 낮은 업체를 총회에서 선정했으면 합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미리 선정해버리고 조합에서 임의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나중에 한 몇 개월 흐른 뒤에 총회에서 추인을 한다고 쓰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인을 한 경우에 추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 도시정비법 위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총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총회 결의를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사업을 추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정법 85조 5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가 미리 하고 나중에 총회에 올리는 건 그럼 어쩌걸 것이냐? 민법에는 나중에라도 추가로 승인을 받으면 유효합니다. 민법 규정은. 그러나 도시정비법에서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미리 조합이 하고 나중에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시정법 위반이다. 이런 경우에 이게 그 해당 판례 번호입니다. 대법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조합장과 그 업무집행사원인 이사는 당연히 책임이 있지만 감사의 경우에 어찌할 것이냐. 감사는 업무집행사원이 아니지만 최소한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감사도 그 책임을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대단히 전형적인 판례입니다. 일반 민법 논리를 좀 벗어난.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의 효력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경우에 이거에 위반해서 먼저 주고 나중에 특히 계약까지 나가버리고 나중에 여러분한테 총에 올렸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또 사건이 2015가 아니라 2014죠. 4죠. 여기까지. 2014 105-111이라는 판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판례냐면 이 판례가 나온 거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OS 회사를 여러분에게 OS를 선정하면서 총회 OS를 선정하면서 인로드라는 회사를 선정하면서 여러분에게 조합원 총회 사정 결의를 받지 않고 지가 조합이 선정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어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판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OS를 여러분이 어느 업체 써라라고 한 번이나 의견해 주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조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 이 범죄라는 것은요. 처음에 하는 게가 가장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한 번 딱 해봤더니 아무도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하게 합니다. 그죠? 오늘날까지도 하고 있죠. 현재 OS 돌아다닌다면서요. 여러분 총회에서 미리 승낙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당하시려면 침묵하시면 계속 가능합니다. 범죄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거업체를 제가 왜 많은 업체가 있는데 철거업체를 말씀드리냐면 뭐니 해도 정비사업에서 제일 많은 여러분이 지켜봐야 되고 비리가 많은 것이 있다면 시공비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있다면 잘 보셔야 될 게 관공서입니다. 영등포 구청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구청이 여러분에게 뭘 뺏어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있다면 철거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게 여러분이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불법으로 여러분의 돈을 뺏어가느냐 주의해서 봐야 될 리스트가 있다면 네 번째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자입니다. 어느 적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관할 행정관청이 제가 두 번째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가서 여러분이 시위하면서 우리 조합 좀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심하죠. 이쪽은 갈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깨부셔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일 모레 선거가 있으니까 알아서 깨부시죠. 잘하게 없으면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09년 7월달 2009년에는 뭐 총회를 자주 했습니다. 그때 뭐 사업시행 계획 변경의 건도 있고 근데 참 안건이 별게 없습니다. 조합 임원 연임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자기들끼리만 가는 것은 연임이 아니라 독임입니다. 독임. 지만 해쳐먹겠다는 것이죠. 연임은 여러분과 같이 경쟁해서 내 임기가 끝났으니 또 다른 사람, 조합장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때마다 평가를 받았더라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평가를 받았더라면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은 비리가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 10월에 여러분이 관리 전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관리처분총회라면 사업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관리처분총회를 여러분이 몇 차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내일 모레 하겠다는 관리처분이 최종이 필요한 거니까
최종적인 관리 처분에 가서 제가 항목별 사업비가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넘어가고요. 2009년도, 2010년도 이때 정기총회에도 여러분들의 감사님들은 조합이 아주 적절하게 일을 잘했다라고 감사하고 합니다. 이때까지 세 분이 감사님이었는데 감사 한 분이 그만두셨대요. 네. 혹시 왜 그런지는 아세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은 안건 제목부터가 협력업체 선정 추인의 건, 그래서 친환경,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및 소음 실측 평가 용역 EAN 테크놀로지 2천만 원, 상수도 가스 전기 인입 철거공사 사무진 건설 7억 7,150만 원, 성면조사 용운환경 3,600만 원, 그다음에 소방통신감리 4억 5천. 이 협력업체 선정 추인의 건이라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협력업체 선정건이 아니라 추인이란 말을 자기가 스스로 붙임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도시정비법을 4번이나 위반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보고를 하는데도 여러분은 처벌을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총회 자체에다가 버젓이 내가 이렇게 도시정비를 위반했다, 내가 미리 계약을 해버렸다, 여러분 승낙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일괄해서 계약서는 볼 것도 없고 계약서는 안 보여주면서 금액하고 제목만 보여주고 업체 이름만 보여주면서 한꺼번에 올리면 여러분 가서 도장을 꼭 찍어서 잘했다라고 통과를 시켜주신 겁니다. 그러나 도시정비 위반입니다. 처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서 설명해버리고요. 사모진 건설 7억 7,150만 원 돼 있습니다. 그게 상수도 전기 가스 인입 철거공사입니다. 아까 사무진 건설이 무한회사였습니까? 여러분의 철거회사죠. 철거회사에 들었는데 한 2년이라 2008년도에 철거회사를 선정을 분명히 여러분이 했는데, 그리고 2009년도 회사총회에 올렸고요. 경쟁 입찰하겠다는 건 그 전에 올리긴 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때 올렸는데 갑자기 또 사무진 건설이 나옵니다. 수도 전기 가스가 따로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 이게 2008년 7월 발행자 철거계약서입니다. 철거계약서에 제가 내용을 좀 살짝 보겠습니다. 제가 뽑아달라 해서 제가 봤는데, 자, 2조에 공사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호를 읽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 가로 열고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및 통신주, 한전, 전주, 소화전 등 철거 및 반납, 이설 등 관리 업무 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진 건설이 수도, 전기, 가스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거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2010년도 맹걸 2년이 지난 뒤에 다시 전기, 수도, 가스 공사를 사무진 건설이 하겠다고 올라옵니다. 원래 계약에서 이 돈은 지금 집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발전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2년이 흐른 뒤에 다시 슬그머니 가스관 철거공사 똑같은 회사입니다. 사무진 건설 2억 3,650만 원 올라왔고요. 자, 그 다음에 가스공사입니다. 가스관 철거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인선 철거공사 전기선 철거하는데 1억 9,800만 원. 그 다음에요, 수도관 철거하는데 상수도관요 철거하는데 3억 3,700만 원, 이렇게 해서 7,750만 원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미리, 계약은 언제 했나요? 2010년 1월에 했고요. 여러분 총회에 올라온 거는 2010년 10월 14일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미리 자기가 저질러 버렸고 여러분에게는 10개월 후에 총회에 올리기는 했지만 총회 통과하면 뭐합니까? 왜냐하면 원래 있었던 계약을, 원래 철거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돈으로 나갔어야 할 금액을 다시 보관해서 7억 7,150만 원을 원래 37억 5천에 부가세까지 하면 40억 정도 넘는 금액에 이미 철거 계약을 다 줬는데요. 같은 회사가 있었는데 철거, 전기, 수도, 가스 다 하기로 돼 있는데 그 회사 이름으로 버젓이 다시 7억 7,150만 원을 뽑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먼저 뽑아내고 여러분에게 나중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왜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써놨는데 이 철거 비리 중에요. 심각한 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물에서 수도관이 땅 타고 이렇게 건물 벽 속으로 들어와서 수도관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가스관은 되게 벽을 타고 들어오죠. 지하로 들어왔다가 옆 벽면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기도 마찬가지 들어와서 전봇대에서 들어와서 계량기 통해서 벽 속에다 박히죠. 배선이. 그런데 그 전기나 수도나 가스는 철거회사가 일괄해서 철거하지 따로 구분해서 철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합에서는 어떻게 해먹느냐 이거를 A라는 이 봉천 12구역 같은 거 12-2구역 같은 경우요. 여기 같은 경우는 A라는 철거회사가 그거를 했고요.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데 A가 만든 또 다른 A-B-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A가 갖고 있는 소위 자회사입니다. 요거에 관한 보도가 철거왕이라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작년에부터 제가 한겨레 21일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줘서 제가 스스로 제 카페에도 되게 많은 내용을 기재해놨고 작년에 한겨레 21일이나 중앙일보나 그 다음에 내일신문에서 계속 보도했던 내용이 이 내용을 보도한 겁니다. 그것은 이 조합 같은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를 3개를 동원해서 이중으로 사업비를 뽑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요게 하나 철거 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부분은 A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페파 컴퍼니를 B, C, D를 만듭니다. 형식적으로는 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명목만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도 전기 가스를 따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거할 때 건물을 부시지 않고 안에 박힌 수도관만 따로 빼내려면 더 힘듭니다. 건물 부시면 금방 튀어나오는데 가스관만 따로 벽에 붙은 걸 이걸 억지로 떼내려면 더 힘듭니다. 그 또라이가 아니면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벽 속에 들어있는 전기선을 무슨 수로 뽑아냅니까? 어차피 건물을 부시면 거기서 나오는 대로 긁어내버리면 끝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철거에다 포함을 시켜놨다가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여러분이 관심이 없을 만할 때 전기 따로 뽑는다고 하고 수도 따로 뽑는다고 가스만 따로 제거하겠다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BCD라는 회사는 사실상 페파 컴퍼니고 일로 간 돈이 세무신고조차도 거의 안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돈만 들어오면 대부분은 그대로 다 세금 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즘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회사들을 사실상 페파 컴퍼니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돈을 괜히 뽑았다가 세금 다 내기 싫으니까 요걸 갖다가 그대로 세무신고도 안 하고 들어오는 그날 쑥 뽑아갖고 갑니다. 이거는 그냥 이 돈을 횡령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 회사들입니다. 그런 형태가 지금까지 대부분이었고요. 그런데 뽑아먹는 건 똑같은데 여러분 조합은 뭐였습니까? A라는 회사가 수도 전기가스를 해서 계약을 한번 해먹고 한 2년쯤 돼서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때쯤에서 이 A라는 놈이 A에서 여기 있었던 것 중에 하나를 뽑아서 수도 전기 가스 이렇게 해서 따로 또 뽑아먹는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몇 얘기합니다. 바보도 등급이 있는 겁니다. 바보라고 같은 바보는 아닙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놓으면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싹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회사지만 이름이 다릅니다. 여기는 아예 다른 회사로 돼 있습니다. 주식이나 이런 거 다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이 집만 하고 빌려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벌레처럼 이 회사도 빌려주고 저 회사도 빌려주고 수수료 받아먹고 이 회사를 빌려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 중에 두 군데 회사를 부부가 압니다. 가면 조그마한 앞에 사무실에 이렇게 제가 제 카톡에다 찍어놨습니다만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 근데 실제로 그 회사 이름으로 수십억인데 가니까 책상 하나 딸랑에 부부가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마누라이가 대표이사 여기는 아저씨가 대표이사. 그러니까 이것만 빌려주는 그 회사입니다. 네, 여기만 빌려주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속아 넘어갈 수도 있죠. 언뜻 보면 제가 왜 바보가 등급이 있다 했냐면 이름이라도 다르면 속아라도 넘어가죠. 여러분은
놈은 똑같은 놈이란 말이야. 다른 조합을 내가 이 방법은 똑같은데 유형이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신나서 뭐 언론사에 전화를 했어요. 야 재밌다. 여러분 이거 만들면서 저녁에 야 이거는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아니 똑같은 놈이 하는 게 있더라. 이거를 종합 세트로 보도를 좀 해라. 그랬더니 빨리 좀 해달라 해서 알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바보가 등급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같은 바보가 아니라 설바보도 있고 완전 바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은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죠? 예? 이렇게 한 번만 해먹으면 같은 놈이 그런데 또 해먹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도 전기 가스가 한번 나왔습니다. 머리 좀 기억하십시오. 수도 전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로 올라오기 때문에 추인하는 건 잘 보셔야 됩니다. 미리 헤쳐먹고 여러분들한테 추인이라고 할 때 뭘 추인하라는 건지 뭐를 지 스스로 여러분한테 승낙 안 받고 해먹었다는지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도 8월 25일자 총회 책자에 보시면 그거 제가 그것만 복사해 보겠습니다. 추인이 뭐가 올라오냐. 여러분 보세요. 집에 가서 총회 자료 있으시니까 저는 여러분 조합원이 아닌데 그냥 본 거예요. 상수도 소화전 이설 어서 들었죠 한번. 여기는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남인토건입니다. 8,400만 원입니다. 물론 돈은 얼마 안 되네요. 근데 자 앞에 상호진이 한번 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하고 이때는 이제 보너스로 소화전도 하나 넣어줍니다. 소화전 이설. 근데 원래 철거계약서에 12조에는 분명한 거는 2조 12호에는 소화전도 들어있죠. 자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소화전 있죠. 근데 상수도가 나고 이제 소화전을 하나 넣어서 이번에는 남인토건이라는 애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이제 비슷해집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다른 회사 이름으로. 그래서 그때 들어옵니다. 근데 2011년도면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었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한 1년이나 2년 지나서 한 번씩 여러분한테 들이대면 여러분 돈을 내줍니다. 가져가라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이설 아까 했었죠? 유광에너지라는 데가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011년도에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1억 정도를 가까운 돈을 이걸로 뽑아 가십니다. 아마 뭐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는 좀 크게 했는데 여기서는 좀 금액이 적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갑시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자 그 다음에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총회 여러분 10월 17일자죠. 2013년 총회는 10월 17일자입니다. 이때 또 안건이 추인 안건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해마다 추인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대부분 협력업체 선정 현황 선정을 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합은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황이라는 얘기는 이미 선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안건 이름도 추인건입니다. 추인의 건 추후에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 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및 통신주, 한전, 전주, 소화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철거및 반납 이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지상물 이설, 전신주 이설 공사비 한국전력 9,700만원. 그다음에 지상물 이설, 전신주 손실보상금 한국전력 1,900만원. 한리메코, 가로수 식재공사 1억 3,700, 지장물 이설, 가로등 설치공사 1억 1,000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 수도 전기 가스는 몇 탕 했습니까? 네? 세 탕이죠. 몸에 좋은가요? 보약을 재탕 3탕 하죠. 그죠? 여러분한테는 독이지만 누구에겐가는 보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인이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 번 허위 명목으로 뽑아가도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먹은 사람에게는 보약은 맞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시비를 걸면 탈이 나겠죠. 자, 시비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보약 먹고 틀리면
무도 먹고 튀김만 안 하면 고양이 된다는데 지금까지 놔뒀는데 이거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뭐 지금까지도 봐줬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이게요. 진철이가 온 거는 여기 적어도 온 사람들은요 그런 거는 딱 불만 있으니까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세한 거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요. 아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이 심심해서 또 조용히 계셔도 제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요. 또다시 아까 삼탕이라고 했습니까? 소화전 이설고 2014년 내일 모레 여러분이 총회하겠다는데 또 올라옵니다. 자, 소산업개발 소화전 이설 2,750만 원. 그다음에 시작물 이설 케이블 이설 한강 케이블에 1억 4,600. 케이블 및 통신선 이설 KT에 1,700. 그다음에 지상무 기간 통신망 이설 LG U 플러스에 1억 8,300. 인터넷 통신망 이설 SK 브로드밴드에 4,215만 원. 기간 통신망 이설 SK텔레콤에 9,000만 원. 인터넷 통신망 이설 드림라인에 6,9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또 내일 모레 소화전 이설이 또 올라옵니다. 자, 소화전 이설은 끝도 같도 없네요. 끝날 때까지 완공이 된 뒤에도 벌어지고 있는 게 이설 공사입니다. 내역은 계약서는 현재 계약은 여기도 추인 안건인 걸로 봐서 계약은 했는데 계약서는 인터넷에 공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 했던 것도 인터넷에 아직 안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줘서 몰랐기 때문에 계약서까지 공개가 되면 혹시 여러분이 꼼꼼히 한번 맞춰볼까봐 그런지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는 도시정비법 81조 1항 3호에 의해서 공개 대상이고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작성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게 86조 6호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이번에 4월 29일 총회만 조합에서는 무사히 완성을 시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끝난 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제발 끝나기 전에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고 저는 아주 빙산의 일각을 지적한 겁니다. 여기에 보여주지 않은 자료가 얼마가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계약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있는 거는 뽑아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로 하면 이걸 안 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조합원들께서 회의를 하고 이걸 다시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제가 마지막 총회 자료의 사업비에 대해서 그것만 좀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죠. 내일 모레 4월 29일자로 하시는 총회 자료입니다. 자, 요 내용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시설 공사비는 여러분이 공사비 있으니 놔두고요. 아까 40억 정도가 48억이 됐던 것은 철거비가 됐던 건 아까 수도전기 가스를 포함시키고 그 외에도 그 뒤로도 포함시켜서 지금 48억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설비 16억 1,500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상수, 전신주, 통신주, 가스, 가로등, 가로수 이설비 해서 16억을 따로 잡아놨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건 별도로 안 잡혀야 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불화대금이 200억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뒤에 가면 이번 안건 중에요. 소송 안건을 여러분에게 올려놨습니다. 구청이 여러분한테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진행이나 2천만 100원은 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액이 87억 6,900 38,581원인데 일단 2천만 100원 청구해보고 승소가 되면 나머지를 확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걸 빨리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국공유지가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 소장 내용으로 보면 51억 7,300에 합의를 해버렸답니다. 화해조서를 했대요.
그런데 화해 본부에 따른 합의를 했습니다. 51억에. 그런데 억울하다고 우리가 인센티브 올려주게 80억 정도 되니 요거를 반환해달라고, 요거는 국공유지 유상매입 합의한 것이고 인센티브 올려준 거는 우리가 여러분한테 받아야 되겠으니 87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어떤 놈이 한다고요? 영등포구청이 여러분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합을. 그런데 이 200억 여러분이 갖고 온 것 중에는 조합이요. 관리처분 계획서라는 것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관리처분 총회를 지금까지 했고 사업시행 총회를 했지만 관리처분 계획서와 사업시행 계획서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여러분 총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총회에 올라온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관리처분 계획서를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추 추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잘 내용을 모르실 텐데요. 국공유지가 여러분이 그 전에 이 앞에 개요만 보면 이건 관리처분 아닙니다. 그런데 개요만 보면 여러분이 매입하기로 한 저기가 국공유지가 6,678제곱미터야 돼 있는데 여러분이 신설한 국공유지가요. 여러분이 새로 도로를 뚫어서 구청에다 기부채 납해야 될 면적이 얼마냐면 이게 608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 면적보다 요 면적이 여러분이 기부채 납하게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65조 2항은 기존의 국공유지 면적이 여러분이 기부채 납해야 될 면적보다 금액으로 따집니다. 근데 면적을 똑같이 1대1로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더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국공유지가 여러분들에게 금액이 여러분 공사까지 해서 줘야 됩니다. 도로도 포장하고 조경 공원 있으면 나무 심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공사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이 부담해야 될 기부채 납해야 될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소유 토지는 100% 무상으로 양도하게 돼 있는 게 65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대1로만 공사를 빼버리고 1대1로만 땅값을 비교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준 게.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거를 약 200억 주고 팔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8억에 합의를 했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매입 대금이 과거에 여러분에게 이 관리처분 총회를 했을 때 금액이 그 비교표 있죠. 우리 저 윤충섭 씨. 네. 그때 국공유지가 얼마였습니까? 최초로 100억 정도. 100억 정도 했습니까? 자, 100억 정도에서 2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100억을 잡아놨다가 58억을 이 소장 취지에 의하면 195억이 맞습니다. 네, 소장 취지에 의하면 58억을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화해해갖고 58억을 합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소장 내용 보시면 4월 29일 날. 그러면 만약 200억을 잡아놨다면 일단 150억으로 줄였어야 되겠죠? 금액이. 그차가 58억 돌려받았으니까. 근데 금액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사와야 될 걸 사온 것도 이상하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58억에 합의하도록 여러분이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2005년도에 나온 판례가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체결한 화해조서의 효력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화해조서의 효력이 조합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례가 화해조서가 여러분에게 효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총회 결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58억에 합의한 것 자체가 그렇게 합의를 해주니까 구청이 여러분 조합을 우습게 보고 87억을 달라고 소송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화해를 했으면 제대로 된 화해를 했으면 거기서 끝나든가. 근데 그래도 여러분 억울해. 왜냐? 아니 여러분이 법 규정이 있는 대로 다 찾아오면 될 일을 누구 마음대로 자기가 가서 화해를 해준단 말입니까? 그죠? 그런데 다시 87억을 여러분이 이대로 있다가는 이 87억을 제대로 소송소송 대응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당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구청에다. 그러면 여러분 추가 분담금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화해도 잘못했지만 저 소송을 당하면 여러분이 내용을 알긴 아니냐고요. 지금 하고 있으면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고 결국 이겨도 여러분이 이기고 저도 여러분이 져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정보가 공개되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장은 대표자일 뿐이고 대표를 맡겨놨더니 가서 함부로 화해하고 함부로 정리해버리면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부담합니까?
여러분이 부담.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가 그렇지만 지금 이런 소송이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어쩌자고 이 총에 올리냐 말이죠. 그랬으면 국공유지 문제를 금액을 조정을 하든가 200억으로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58억이 왔다고도 하고 그런데 다시 또 87억을 돌려달라고 한다고도 하고 그러면 200억이라는 이 숫자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전에 있던 금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제시되는 금액들이 믿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금액이 안 변해요. 내용하고 실제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조금 가셨죠? 그 다음에 수용청산 이것도 200억이나 잡혀있는데 아까 교회 문제는 제가 왜 입구에 제가 여쭤봤냐면 조합의 규모에 비해서 수용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200억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관리처분 계획서 중에 여러분은 관리처분 계획을 원래는 법률상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시정비법 24조 3항 10호에 의해서 조합을 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리처분 계획 아니라고 몇 번 올라왔지만 그것은 알맹이 다 빠진 다 빼버리고 여러분한테 가짜를 보여준 거예요. 48조 관리처분 계획서는 48조 1항 각호하고 시행령 50조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조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유일하게 본 거는 뭐냐면 48조 1항이 1호부터 8호까지 있습니다. 5호만 봤습니다. 여러분이. 정비사업비 부담 경험이 추산해 요게 48조 1항 5호입니다. 여기를 보면 제목하고 돈만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백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 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모르죠. 그런데 현금청산 수용 금액이 200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관리처분 계획이 여러분의 구청에 들어가 있는 관리처분 계획서를 보면 현금청산 명세리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청산 명세리 방법. 여기 보면 교회를 얼마를 줬고 대통령한테는 얼마 줬고 현금청산 누구는 얼마 줬고 수용 계획에도 누구는 얼마 줬고 하는 게 쭉 리스트가 있어요. 그 금액을 맞춰보면 200억인데 관리처분에서 제가 아까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으로만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종교부지 따로 올렸길래 이거 잘못 올린 겁니다. 한 이유가 뭐냐면 이 관리처분 때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종교부지가 따로 왜 이 동네 땅값이 1,0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종교부지를 2천만 원 인정해주냐 여러분 통과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받지 않고 종교부지를 한꺼번에 덤덩이 씌워줬다 그러면 인심은 누가 쓰고 돈은 누가 내고 이런 꼴이겠죠. 그런데 법률상 맞지 않다. 여러분은 슈킹당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돈을 갖다 누가 인심쓰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대가 누가 됐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200억에 대해서도 제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관리처분 계획서가 공개가 되면 모르는데 여러분한테 의결도 하지 않았지만 의결하지 않은 것도 여러분에게 처벌 조항이 있지만 그러면 인가 받았으면 우리 모르게 했으면 지금이라도 공개라도 하든지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내역서에 대해서 도대체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장난에서 왜냐하면 아까 국공인지도 분명히 소송에 가면 58억을 받아왔다 그러면 옛날보다 58억이 줄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줄어들지 않았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 지금 마지막으로 하겠다는 이 금액이 과거에 했던 금액보다 58억이 줄어야 되잖아요. 소장을 보니까 58억이 합의를 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놓고 구청에서는 87억인가를 달라고 다시 역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해도 여러분의 총회를 거치지 않았으면 화해에 응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대표자는. 그렇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청주교 방통실공사하고 많이 있습니다. 수용재개는 또 따로 4,150밖에 없네요. 그런데 뭐가 현금 청산이 이렇게 많은지 제가 지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도 아니고 수용 청산이 따로 있고 수용 재결이라고 4,950이 또 따로 있는데 수용 재결은 또 수용 재결은 회사 막가나 설정하던 그 회사 줬다는 금액이 모양이에요. 수용 재결을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수용 재결은 국가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용 재결 신청서만 혼인신고서 쓰듯이 한 장 딸랑 내면 되는데 현금 수용 재결 회사에다 4,950만 원 줬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무사도 하지 않고 행정사들이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재결 신청서는 딱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 혼인신고서 쓰듯이 이렇게 써서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 예산을 선정해서 다른 조합에서도 매도 피해 돌리는 걸 보긴 했는데 여러분 조합도 뭐 4,950이긴 합니다만은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을 그냥 조합해서 수용 대상 신청서를 쓰면 국가기관인 토지수용인가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 회사가 들어서 뭐지 물론 협상을 하든가 이런 일을 잠깐 도와줄 수 있는 조합이 하는 일이 직접 하면 되지 외부 업자한테 우리 저 땅 사주세요 하고 협상시킬 일은 없습니다. 근데 조합에서 많이들 돈을 빼내면서 쓰는 수법들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요. 분양 보증 수수료 사업자점 발표돼 있는데 여러분 그 총회 시공사와의 계약서를 보시면 분양 경비도 시공사 부담하도록 돼 있거든요. 일반 분양 경비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 경비라 하면 분양 보증 수수료, 그다음에 분양 뭐 비용 이런 걸 분양 경비라 하지 않겠어요, 그죠? 분양 경비라고 하면 당연히 분양 보증 수수료는 시공사가 내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총액 잡혀 있고 여러분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겠고 도대체가 여기 보면 정말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예비비 같은 것도요 83억 잡아놓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83억 이 조그만 조합에서 예비비로 83억을 잡아놓으면 아까 이해 안 가는 종목도 많았지만 예비비는 전체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예비비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여러분이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미 다 쓰먹어가 2중 3중으로 뽑아낸 사업비도 있는데 다시 또 예비비를 83억씩이나 잡아놓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수익금에다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유상, 비속, 공공시설, 환급 46억 잡아놨네요. 그죠? 46억 잡아놨죠. 그런데 아까 판결문에 보면 얼마로 돼 있다고요? 46억이 아니라 51억 7,300에 합의했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왜 46억을 잡아놓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을 어떻게 봐도 지금 자세하게 볼 수도 없지만 저는 제 3자인 사람이 총회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합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한 자료가 조합 내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공개된 자료만 봐서도 이런데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숫자로 봐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다 잡을 일이 아니라 대단초 여기서 안 나가야 될 돈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까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는 여기대로 놔두고 다시 수익금으로 잡고 웃기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보육시설 건축했죠? 네. 보육시설 매각되면 안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이건 뭐 하려고 안 잡아놓나요? 보육시설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지은 건데 땅도 여러분 땅이고 건축비 여러분이 줬잖아요. 그러면 매각 수익금에 보육시설은 빠져 있어요. 유치원은 누락시켜놨다고요. 그러니까 수입에서는 누락이 되고 지출에서는 나가지 않아야 될 것이 나가고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조합원이 아닌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은요 우리 조합원들하고 그래서 할수 있어요. 예. 조합원들이 다 똑같이 하면은 보육시설 아직 저기 안 해줬잖아요. 당연히 팔하고 수익금을 잡아야 되니까 안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그다음에요. 들어오라고 우리가 신청할 수는 있잖아요. 예 잠깐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저기로 봐서는 우리 조합이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전혀 안 가죠. 전혀. 범죄로 추정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일들이 조합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대표자가 현명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을 막아주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러분입니다. 지금 GS에서도 소송을 하고 있답니다. 공사비 대금 요청 소송에서 58억 3,392만 1,951원을 달라고 소송을 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공사 지연금. 공사 지연금.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 그러니까 착공 지연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진짜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GS가 지금 건축한 공사가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만약에 공사를 늦게 착공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가 났다면 여러분은 GS를 상대로 주장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서 여러분도 맞불 작전을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부분의 시공사 같은 경우가 오시공이나 미시공들이 상당 부분 발견됩니다. 수원의 모 조합도
얼마 전에 한 200 몇십억을 청구해 놨더니 조합장이 6억에 합의 쇼당을 봐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안 갖고 조합에 저기를 하지 않으면 아까 901도 58억의 합의 쇼당 보고 깎고도 80몇억 소송을 당하고 있듯이 왜 본인이 뭐가 잘나서 여러분들한테 주인은 여러분인데 여러분한테 보고를 하라고 혼자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꼭 이제는 집을 다 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GS가 제대로 된 공사를 했는지 한 번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계 종사자의 GS는 아니고요. GS가 보통 값입니까? GS는 아니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보통 하는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오시공이나 미시공 하자가 총 공사 금액의 눈 감고 잡아도 5 내지 7%를 잡습니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구하지 않으면 구하지 못한 겁니다. 저기는 늦게 착공했다고 돈을 더 달라고 소송을 하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공사를 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실 2단지 같은 경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잠실 2단지 같은 경우가 당시에 공사비가 약 7,9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설 관련 클레임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그 오시공이나 미시공 부분을 지금 보면 되게 겉으로는 멀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잡았더니 여기서 나온 금액이 얼마였냐면 83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10%가 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GS가 과연 제대로 된 공사를 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꼭 점검해보고 GS가 하고 있는 소송에 여러분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으로서는 그걸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까지 했던 업무 진행 프로를 봐서는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합법적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개 이번 총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 58억과 80 몇 억이면 이 자체에서만도 130억 정도 되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이 130억 정도 되는 돈은 여러분들 조합원 규모에 비해서는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1인당 한번 나가보십시오. 평균. 정말 4월 29일 날 총회는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이 소송을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자 이렇게 물론 변호사는 사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항상 안건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어느 변호사와 어떻게 수임료는 얼마를 주고 어떤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올라와야 의결이 되는 것이지 변호사 사기로 한다. 어떤 조건으로 사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걸 뭘 안건이라고 올립니까? 이 조합이 하는 일들을 정말 총회자를 보면 재밌습니다. 정비업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총회자료가 정비업체가 총회자료를 엉터리로 만드는 건 제가 수도 없이 봤지만 이 조합만큼 총회자료가 마음에 안 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뭔 소린지를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합은 조합대로 정비업체는 정비업체대로 엉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4월 29일 날 총회를 아무튼 뭐 여러분 스스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하도 지루해하셔서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본인들이 지루하시고 못 견디니까 제가 설명을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아 대표께서 하시고 계시는 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는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고 여기다가 일일이 다 쓸 수 없었던 내용들은 제가 아까 구두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이 해임이라는 것은 해임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임은 도시정비법 23조 4항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유일하게 여러분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총회를 할 수 있는 게 딱 해임 총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조합장에게 뭘 요구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조합원의 20%가 총회 소집 요구서를 걷어서 조합장한테 주면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총회 여부를 결정하고 2개월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구청의 인가를 받아서 여러분이 총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임 총회만큼은 여러분 10분의 1의 발의가 있으면 구청 허가고 뭐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임원들을 더 이상 시간이 화급하다 못 믿겠다 이대로 맡길 수도 없는 조합을 그러면 10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해서 일단 발의자 대표가 이 총회를 진행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고
조합 임원을 해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조합이 공석이 되면 다시 선임 절차를 20% 받아서 여러분이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해서 법원에 허가 받아서 바로 여러분이 통일을 해서 새로운 임원을 뽑아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짐이 지어졌으니까 급한 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대응해야 되고 지금까지 나간 사업비를 누가 잘못 집행했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책임질 사람은 누군지 내가 낸 돈이 어디로 쓰여졌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 마지막 계산을 해보고 여러분이 조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오늘 제 설명 이후에는 영원히 찝찝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자율적으로 하시고요. 여기에 관한 안내만 제가 간단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아직 입주를 안 한